안녕하세요. ITM 모바일 라임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리뷰복이 터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난 2월에 샤오미에서 발표하고 출시한 샤오미 미 9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미 5와 미 5S를 제외하고는 샤오미 플래그십은 체험단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체험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미 8 역시도 체험단 리뷰를 마치고 이걸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에 빠지기도 했었지만 그 시기 또한 놓치고 같은 AP를 탑재한 포코폰을 드리게 되면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올해도 제 스타일에 맞게 중국기들로 리뷰를 시작을 했는데요. 삼성 갤럭시 S10 에센셜 홍콩판으로 이제 스냅드래곤 855의 성능을 먼저 체험을 하다 보니까 결국 참지 못하고 이 미 9을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행 중인 리뷰가 있어서 지금 제 손에 들어온 지 2주 정도가 지난 느지막한 시점에 리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개봉기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동안 틈틈이 기본적인 부분들은 모두 확인을 마쳤으니까요. 어쩌면 다른 기기들보다 리뷰 진행이 조금 빠를 수는 있을 듯 합니다. 작년까지의 샤오미 플래그십들은 박스 재질에서는 중보급기들과 차이를 두고 있었지만은 디자인에서는 단색에 별다른 특색 없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올해 샤오미 미 9 같은 경우에는 홀로그램 백커버가 유난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박스 또한 전체가 홀로그램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박스 중앙에 미 9을 상징하는 숫자 9, 그리고 우상단에 미 로고 정도가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에 이제 발표가 되고 출시된 샤오미 9S의 박스인데요. 바로 아래 급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박스 디자인부터 완전히 차별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 후면에는 다른 샤오미 스마트폰들과 마찬가지로 이 미 9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IMEI 등의 제품 정보와 함께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이라면 2019년도 퀄컴의 플래그십 AP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각, 초광각, 망원의 트리플 카메라, 그리고 5세대 화면 지문 인식, 20W의 무선 충전을 꽂고 있습니다. 제가 리뷰하는 모델은 8GB 램과 128GB 메모리를 가진 고급형이고요. 이번에 미 9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모델 자체가 6GB 램과 128GB 메모리를 가진 모델로 시작을 하게 되죠. 작년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색상은 환채남이라고 해서 쉽게 블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한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매지컬 블루 정도로 번역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샤오미 미 8과 스펙을 조금 더 비교를 해보자면 1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 만큼 API 업그레이드는 당연한 거겠고, 이 외에도 비슷한 외형의 크기에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6.4인치로 커지고 여기에 화면 지문인식 기능까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전 스펙 또한 최대 27W의 유선 충전과 20W의 무선 충전 등을 탑재하면서 미 8 대비 핵심적인 기능들에서 많은 부분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자, 그렇지만 카메라에서는 조금 논란이 있는데요. 소니의 IMX586 센서를 사용한 메인 카메라의 성능이야 크게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OIS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고요. 스펙을 찾아보니까 클로즈드 루프 모터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정도 보완이 될런지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망원은 작년 미 8에도 탑재가 되었죠. 자, 그렇지만 이번 미 9에는 1600만 화소의 초광각과 매크로 기능을 탑재한 카메라가 추가로 탑재가 되었고요. 그러면서도 6GB 램과 128GB 메모리를 가진 모델의 경우에는 출시가격 기준으로는 오히려 100원 정도 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2GB 램과 256GB 메모리를 가진 익스플로러 에디션 또한 이번에도 별도가 판매가 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미 8에 비해서는 미 9이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은 맞는 듯 합니다. 그리고 박스 디자인에서는 조금 신경을 쓴 것 같지만 내부 구성품들은 미 9 본체와 충전 어댑터와 케이블, 그리고 TPU 케이스와 타입C2 3.5mm 이어폰 잭 등으로 여타의 샤오미 스마트폰들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이 번들 충전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최대 20V 1.35A의 27W를 지원하고 있고요. 27W 충전이라면 우리나라 스마트폰들 대비해서는 확실히 뛰어난 성능이겠지만 화웨이나 오포, 비보 등의 중국 내 경쟁사에 비하면 절반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떨어지는 스펙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충전이라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그만큼 배터리 손상률이 올라간다거나 과부하로 스마트폰에 큰 스트레스도 줄 수 있는 만큼 아직은 이 정도에서 관망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27W 번들 충전기는 아직은 중국 내수용으로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버전의 경우에는 최대 18W의 퀄컴 퀵차지 3.0 충전기가 번들로 제공이 되고 용량 또한 중국 버전과 다르게 6GB 램과 64GB 메모리를 가진 버전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샤오미 Mi 9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일단 디스플레이에서 전작이었던 Mi 8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일반적인 노치에서 이렇게 물방울 노치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일 겁니다. 그리고 길이는 불과 3mm 정도 길어진 상태인데요. 뭐 디스플레이 사이즈 자체가 6.2인치에서 6.4인치로 넓어졌습니다. 길이는 3mm 정도 넓어졌을 뿐이지만 뭐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작년 Mi 8에 비해서는 하단 베젤이 많이 줄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0.2인치의 면적을 확보하는데 뭐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삼성의 아몰레드와 6세대 코닝 고릴라 글래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역시나 디스플레이 품질에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처음 Mi 9 하드웨어 설계가 될 때 이 물방울 노치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곡선이 있는 형태 물방울 노치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는 U자에 가깝게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고정으로 측면의 공유를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생각에 오히려 더 안타까운데요. 차라리 이 물방울 노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중복 옷기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설계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Mi 9의 디자인 핵심은 후면 홀로그램 배터리 커버죠. 뭐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색상이 잘 표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빛의 각도에 따라서 검정색부터 뭐 화려한 무지개, 뭐 아주 다양한 빛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좌측 상단에는 이 Mi 9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였던 트리플 카메라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가장 상단에 초광각과 매크로 기능을 가진 1600만화소 카메라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이 최대 4800만화소의 메인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1200만화소의 화소를 가진 마운 카메라, 이렇게 트리플 카메라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화각이나 기능들을 맞춰서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요즘 샤오미 스마트폰에 뭐 폰가 성능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Mi 9은 이 트리플 카메라가 뭐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후면의 참 컬러가 상당히 다채로운데요. 지금은 실내 형광등화이라서 이렇게 뭐 특별하 보이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밖에서는 정말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던데 지금의 아재력으로는 솔직히 감당하기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뭐 성능을 보고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만만한 색깔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우측으로부터 절연띠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옆에는 적외선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 플래그십에 이 적외선 포트가 달려 있는 게 뭐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뭐 예전에도 이랬던 적이 있었나? 저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세컨드 카메라 보이고요. 그 하단에는 뭐 언제나처럼 양 사이드 절연띠가 있고, 그리고 마이크와 타입C 포트,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C 포트는 플래그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USB 2.0이라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좌측 프레임에 상단에 절연띠가 보이고 유심 슬롯까지는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새로운 손님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이거 어디서 못된 걸 배운 건지 AI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뭐 중국 내수용은 당연히 샤오미 AI와 연결이 되겠지만은 이게 글로벌 버전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 정도와 연동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일단은 지금 부트롯 언락을 신청을 해준 상태니까 이 부분은 글로벌럼을 먼저 설치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 버튼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뭐 그나마 커스텀 작업이 활발한 샤오미 스마트폰이니까 뭐 XDA나 4PDA에서 뭐 버튼 관련 커스텀 작업은 뭐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오른쪽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뭐 절연띠 같은 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하고요. 대신에 뭐 여전하게 이렇게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 뭐 차례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스펙으로 보자면 뭐 작년에 Mi8 대비해서는 길이가 살짝 길어진 정도지만은 폭과 두께는 큰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또 무게는 또 3g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막상 디스플레이가 커져서 그런 건지 무척이나 커 보이고요. 커 보여서 그런 건지 손으로 잡았을 때 무게감 또한 훨씬 조금 더 무겁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Mi8 리뷰할 때는 뭐 무겁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었거든요. 이 스펙과는 다른 이런 감각이라는 거 참, 사람의 감각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 샤오미 Mi 9과 같은 날 발표가 되고 출시가 된 뭐 샤오미 Mi 9 S1은 뭐 아빠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뭐 크기 차이는 상당한 편이고요. 가장 오른쪽은 포코폰인데요. 지금 Mi8이 없어서 Mi8과 가장 유사한 크기의 포코폰을 일단은 크기 비교 대상으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일단 포코폰은 지금 런처의 영향 때문인지 살짝 작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직접 봤을 때는 외형의 크기는 크게 없지만은 뭐 디스플레이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미 9이 조금 더 크다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고요. 직접 손으로 들었을 때 따로 들면 폭의 차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동시에 들게 되면 같은 크기인데도 이상하게 미 9 쪽이 계속 크고 무겁다는 느낌이 들어요. 후면을 봐도 미 9 SE와의 크기 차이는 당연한 건데 뭐 포코폰과의 크기 차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크지 않습니다. 미 8과도 마찬가지였다는 건데 왜 자꾸 이렇게 크다는 느낌이 드는 건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각의 영역이라서 뭐 이해를 한다는 건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참 아리달송한 뭐 그런 상태입니다. 뭐 요 근래 중국 스마트폰들이 글래스 배터리 커버에 미 9처럼 다채로운 색상이나 홀로그램들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이 미 9 SE처럼 뭐 단색에 가까운 색상이 더 사용하기에는 좀 더 무난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 아직까지는 이 미 9의 홀로그램 배터리 커버는 살짝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랜만에 샤오미 플래그십을 뭐 직접 구매해서 잡아보니까 뭐 중국기들을 만날 때와는 그 느낌이 사뭇 다른데요. 일단 디자인에서 조금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디자인 자체가 중국 고객들과의 차이점이니까요. 이제는 뭐 기대했던 성능까지 만족스럽기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6인치 이상의 스마트폰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 근래 뭐 성능 리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왜 대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을 원하시는지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그의 플래그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리뷰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올해 이 미 9은 두 번째 플래그십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지금 뭐 타사와의 비교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건 제 의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뭐 가능하다면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성능하고 카메라 등 다른 부분들 정리해서 다시 리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